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잘생긴 배우 브래드 피트는 무명 시절에 트럭 운전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고 꽃미남 배우 탐 크루즈는 레스토랑의 접시 닦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주유소의 직원으로 일을 했고 또 연기파 배우 더스틴 호프만은 셔츠 판매원을 전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라고 하죠. 가난은 사람을 분발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이상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그 갖는 그 헝그리 정신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자,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인공위성으로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영국 말콤 윅스 과학부 장관이 어제 영국 의회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등이 관리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전체 치매 환자가 5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향후 50년 내에는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치매 환자를 위성으로 관리한다는 이 이색적인 제안. 가족들은 몰라도 환자 자신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칭화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베이징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중국의 컴퓨터 업체인 레노보사와 합작해 1년에 수백만 달러 투입하는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인데요. 늘어나는 투자만큼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부분의 성장도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브로드웨이의 오페라, TV, 영화 등에서 폭넓게 활약해온 왕년의 여배우 키티 카리슬 하트가 9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키티 하트는 맥스 브라더스의 영화인 오페라에서 하룻밤을 출연했던 것을 비롯해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전까지 Here's to Life라는 1인 쇼로 미국을 순회 공연하기도 했고요. TV쇼 프로그램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매거진 골프, 사람들, 장재옥의 우리 요리 이야기, 그리고 박규영 교수를 만나본 응접실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드에서 티샷을 멋지게 하고 또 세컨샷도 그린 주변에 잘 보냈는데 홀컵에 가까이 공을 붙이는 어프로치 샷 때문에 타수가 늘어나는 분들 적지 않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 골프 클리닉이 오늘부터 3회에 걸쳐 피치 앤 런, 그리고 런 이렇게 3가지 어프로치 샷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링컨 골프의 서우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진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 샷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프로치 샷은 초보자들이 생각할 때 그린 위로 홀컵 가깝게 그냥 공을 띄워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프로치에도 여러 가지로 구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직접 오늘 같이 골프분 함께 하셨는데 시범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피치 앤 런 샷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윙으로 먼저 피치 앤 런. 피치 앤 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런까지 계산되는 그런 샷입니다. 한 30야드 정도의 남은 거리를 한번 20야드 정도만 피치하시고 10야드는 런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샷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건요. 다시요. 오케이. 샷. 예. 지금 어프로치 하시면서 머리 안 드는 건 너무너무 지금 참 잘하셨어요. 그 부분과 지켜지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어프로치를 하실 때 클럽을 밑으로
내려놓는 느낌이 강해야 되는데 이게 되려 내려놓는 느낌에서 이렇게 뻗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공을 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좀 더 멀리 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넥 부분에 맞는 생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크 나는 공들을 많이 치시게 돼요. 그럼 미스샷을 없애려면은 한번 어드레스 쳐보시겠어요? 예. 지금 스탠스 잘 쓰셨는데 어드레스 섰을 때 이 손 위치로 백스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금 스트로크 하실 때 손이 너무 과도하게 밀게 되면 클럽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중심도 앞으로 쏠리게 되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스탠스가 발바닥 전체에 중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손 위치가 백스윙 후 다시 제자리로 와서 쭉 뻗어져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뻗어져서 제자리로 와서 힛 할 수 있게. 예. 요 손이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공은 미스하게 됩니다. 그 부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어프로치 샷은 팔로만 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몸을 미리 오픈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왼쪽 발을 좀 더 바깥쪽으로 열어서 지금 너무 많이 열었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몸을 미리 오픈시켜 놓고 이제 팔 스윙으로만 스윙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클럽은 로프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백스윙을 올릴 때도 이 각을 그대로 살려서 뒤쪽으로 스트레이트로 백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친 다음에도 역시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이 나가야 될 방향 쪽을, 타겟 쪽을 향해서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스윙을 하실 때는 치고 나서 롤링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는 모양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어프로치에서는 힛 한 후에도 역시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쳤을 때 하나 더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웨잇을 오른발 쪽에다 이렇게 많이 남기셔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 때부터 왼쪽으로 웨잇을 좀 보내놓고 하지만 눈과 머리의 중심은 그대로 가운데 있되 웨잇만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있다가 몸 중심을 가운데 두셨다가 웨잇을 왼쪽으로 보내보세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웨잇을 왼쪽으로 보내셔서 그럼 왼쪽으로 웨잇을 보냈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브로를 해도 뒷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없게끔 되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한번 공을 놓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 위치는 왼발 쪽에 잘 놓였고요. 그리고 지금 몸 중심도 왼쪽으로 머리와 시선은 계속 중앙에 남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공 뒤쪽으로 향해서 백스윙을 올립니다. 백스윙을 하고 스트로크까지 한번 쳐주세요. 앤 힛. 오케이. 치고 나서 파로스로 참 좋은데요. 지금도 보면 치고 나서 중심이 지금 뒤쪽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경우가 보여요. 이게 아니고 좀 더 왼쪽으로.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피치샷은 그리고 이제 칩샷은 피니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피니쉬는 있어요. 피니쉬는 어떨 때, 잠깐 내려오세요. 피니쉬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스윙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몸에 어떤 이제 데미지가 없게끔 마무리하는 샷이, 그러니까 스윙이 이제 피니쉬 스윙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칩샷을 하시고 난 다음에 피니쉬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피니쉬가 아닌 손을 편안하게 걷어들여서 이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계속 보는 걸 유지하되 계속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예, 요걸 편안하게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거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도 보면 좀 각이 좀 더 편안하게. 원래 클럽 모양대로의 각을 만들어 주시고, 스윙은 절반 정도까지 올려서 하신 다음에 피니시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니시 동작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 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얼굴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이 맞는 순간까지는 절대 머리를 드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탁 트인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치는 공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치는 순간 머리를 벌떡벌떡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겠죠. 연습을 하실 때부터 먼저 치시고 난 때까지는 머리를 절대 들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니시 동작 때 함께 머리를 들어줘서 공 나가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 어프로치 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또 중국어 배우기 열풍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학년부터 대학생까지가 연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매거진 정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마침 이때에 중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된다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나라가 되고 거대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 2세들이 중국어를 알고 또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중국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른다면 이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관하는 거라서 혹시 선교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지요? 예, 제가 사실은 선교사 훈련 기관에서 한 4년 정도 선교사 훈련시키기도 했고 지금도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선교가 아직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에 대한 것은 좀 간접적인 체험을 목적을 두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세들이 실력을 좀 키우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중국어나 아니면 중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나요? 예,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신앙 훈련적인 차원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그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원치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부모님들 동의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고려하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포 2세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향한 애정, 또 우리 2세들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교포 2세들이지만 우리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뭐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LA나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마 미국 친구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화교 친구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내후년을 기대하고 있고요. 참가하는 학생들 연령대는 주로 8학년서부터 대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달 기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 3주는 언어 연수 기간이고 1주는 초반부에는 오리엔테이션 기간,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3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 중국 학생들을 같이 모집해서 3주간 기숙사에서 합숙을 한다는 것이고요. 오전에는 언어 연수 기관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심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를 더 실습하고 실생활 가운데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요. 우리 대학을 진학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외 봉사활동 점수를 주기 위해서 중국 북경에 있는 도시근로 빈민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개발되어 있고 또 많은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항공료 제외하고 한 달 동안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2,000불입니다. 시카고 중심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는 한 1,200불 정도 아시아나를 이용할 때 그래서 총 비용이 한 3,200불 정도 예상됩니다. 예, 요즘 많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으로의 한 달간의 어학연수, 짧다면 짧은 기간 같은데 목사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하기엔 또 2달도 너무 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공식 명칭은 여름학교 서머스쿨입니다. 서머스쿨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을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합숙도 중국 사람들과 합숙도 하고 오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언어 실습 심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또 3주간 그룹별로 이렇게 중국어로 언어 연극을 준비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그 6개월 이상의 언어 연수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장담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서 중국 문화를 배우고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라면 이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요. 또 앞으로 이 중국어를 더 배울 수 있고 중국 문화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올해 2007년에 시행되는 단발성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쭉 매년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인가요? 예, 뭐 올 한 해만 할 생각이었으면 시작하지 않았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꿈은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과 중남미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진출해 있는데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2세들의 공통점이 영어가 공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발전되면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히려 중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 친구들도 모집해서 같이 한번 우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인 2세들이 함께 모여서 중국어도 배우고 서로 또 사귀고 알아가고 네트워킹 되는 그런 꿈도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이 중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힘들게 준비하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아주 값진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 많이 피하시죠? 오늘 우리 요리 이야기 코너에서 저칼로리의 깔끔한 웰빙 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얇은 밀쌈피에 갖가지 야채를 넣어서 고소한 아몬드 소스와 함께 맛을 즐기는 베트남 밀쌈. 장재욱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메뉴를 소개시켜 주실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베트남 밀쌈이라고 예. 우리 한국에서도요, 그 쌈 싸는 요리가 많이 옛날에도 유행됐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 살찌지 않고, 소스가 조금 특이해야 돼요. 예. 네. 먼저, 어느 그릇소리에 가도 이게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싸는데, 여기 재료가 보이죠? 예. 예, 숙주, 시금치 삶은 거, 또 라이스 누더, 그리고 오작개 게살, 또 여기 소고기 볶음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에 말이할 때는 자기 식성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놓은 대로 먼저 해볼게요. 네, 찬물 좀 있으세요? 예, 여기 준비했습니다. 예, 가져올까요? 예, 찬물. 주시고, 이게 이제 물이 끓었죠? 예. 보통 굉장히 뜨거운 물을 우리가 넣고 쓰면 되는데, 또 물도 멀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예. 뜨거운 물에 넣는 이유는 익히기 위해서인가요? 익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익혀지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잠깐 있으면 벌써 희게 되죠? 아, 근데 색깔이 이제- 변하네요? 예, 예. 예. 이거 한 만져보시겠어요? 예. 굉장히 부드럽죠? 예, 아주 촉촉 오케이. 쫀득쫀득한데요. 예. 아, 이거를 찬물에 다시 담그나요? 예, 찬물에 담급니다.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이게 이제 너무 뜨거우면 서로 달라붙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찬물에 담궈 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쫀득쫀득하게 탄력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드를 이제 김밥 싸듯이 저 예. 속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금방 이렇게 잘라질 것 같아도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탄력성 있게 됐습니다. 소고기를 넣으면 참 맛이 있어요. 예, 한번 넣어볼게요. 예. 바로 이렇게 이제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윤 아나운서님 좀 저어주실래요? 잠깐만. 예. 여기에 진간장 원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참기름 원큰술. 여기서 나오는 국물을 우리가 같이 소스를 만드는 데 쓸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다진 생강. 다진 생강 아주
2분의 1 작은 술. 네, 그렇게 해서 볶아보세요. 금방 볶여요. 그리고, 네, 다 볶았네요. 예. 아주 금방 먹겠는데요? 예. 볶아서, 여기 국물을 열로 따로 다 두고, 이거 고기는 일로 나눠서 옮겨주세요. 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요 긴 국수 있죠? 예. 여기 긴 국수 여기에다가 알몬드 요 가루를, 예. 요 알몬드 가루를, 이렇게, 해퍼 작은 술을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이게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싸볼게요. 예, 그러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쌈을 싸는지 보여주시겠어요? 김밥 사실 줄 아시죠? 예. 김밥 사듯이 숙주는 이렇게 시원하게 양념하지 말고 또 시금치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여기 아까 저기 그 묻힌 거 알몬드에다 묻힌 거 가루에 묻힌 여기 그리고 여기 오작게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만 넣으셔도 되고 또 저기 게살 안 넣고 소고기만 넣으셔도 되고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예, 취향에 예. 따라서 고를 수가 있군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그 저기 알몬드 가루를 묻혀줘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면 좋아요. 어때요? 아주 보기 예. 좋은데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예. 아까 저기 소고기 국물 여기 남은 거 있죠? 예. 예, 소고기 남은 국물에다가 뭐를 소스 만들 때 이용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다가 저기 간장하고 후춧가루 예. 좀 넣으시고 그다음 곱게 다진 생강 예, 그리고 여기다가 알몬드 가루를 좀 넣습니다. 예, 아몬드 가루를 아몬드 가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중요해요. 요리에서. 예. 예. 어떤 분들은 또 아유 너무 저기 싱겁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좀 더 저기 간장 조금 더 쓰시면 돼요. 예. 네, 간장. 이렇게 하면 완성품이 되네요.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아주 맛있어요. 담백하면서 예, 아몬드 향이 이렇게 풍기는데요. 네, 굉장히 맛있네요. 예, 여성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참 맛도 담백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요리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매거진엔 사람 향기가 나는 만남 KBS 응접실이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노스이스턴 대학의 박규영 교수입니다. 4대에 걸친 교육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외교관의 꿈을 품었던 박 교수. 학자로서 또 다민족 사회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활약이 큰데요. 오늘 그와의 만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학기말도 되고 하니까 바쁘시지요? 예, 정신없습니다. 네. 제가 또 한국도 다녀올 일도 있었고 해서 네. 더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버지니아 텍 대학의 사건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나쁜 미국 사회 젊은이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학생들도 있다 싶어서 참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또 이 범인이 한국계 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이 한국 이민자에 대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아시안 헤리티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여주는 캄보디안 그 이미그런트들의 모습이 있어요. 센텐스드 홈이라고. 근데 거기서도 3명의 캄보디안 남자가 여기서 자란 almost 2세, 1.5세들인데 이제 뭐 사회에 그 죄를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마약을 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캄보디아로 쫓겨나가서 캄보디아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이런 애환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한국 그 커뮤니티도 도매꿈으로 이제 점점 그런 디포테이션을 받는 추방 명령을 받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참 우려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다 보니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삼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에게 어떤 여파가 생길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2007년 봄인데요. 요즘 어떤 활동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봄마다 그 아시안 헤리티지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다 끝나가는데 내일 이제 하나가 더 그 센텐스 홈이라는 영화가 남았고 그래서 그런 그 세미나 이번에는 특히 이제 시카고가 그 저 올림픽을 유치하느냐고 애쓰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 장안을 중심으로 그 세계 그 문화가 모였듯이 또 아시아가 또 바깥으로 알려져 나갔듯이 이번에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 문화가 들어오고 또 이 시카고 및 미 중서부의 그 주류 사회의 그 문화가 바깥으로 나간다 해서 이제 실크 로드 투 시카고, Journey to the Global Understanding이라는 팀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시스터 시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미스터 홀이 트레버 홀이 오셔서 그 부상과의 자매 결연 관계 진행 상황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로 바삐 지냈습니다. 네. 한인 여성회와도 연계해서 많은 행사하고 계시죠? 예. 여성회 교육부위를 맡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14개의 세미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리노이 휴메니티 카운슬에서 저희가 그 14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만불의 그랜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의 타겟 오디언스는 1.5세, 2세로서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미국, 그러니까 넌 코리안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면의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 같이 디스커스하고 하고 있는데요. 벌써 12번째가 지난번에 FTA 강의로 끝났고요. 그렇죠. 13번째로 요번에는 그 노인학을 다룹니다. 근데 우리 1.5세, 2세들이 우리 1세들하고는 달리 그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잘 없고 또 우리 1세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한테 그런 또 레슨을 주는 일도 흔치 않고 그래서 우리 그 자라나는 2세들이나 1.5세들한테 우리의 그 충효 사상, 우리의 효 사상과 미국에서 현재 그 엘더리 그 시니어 시리즌을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함께 일해야
우리 지금 1세들 앞으로 노인네가 점점 고령화되는 우리 한인 사회에 보다 행복한 가족 그 문화를 이뤄갈 수 있을지 하는 이런 프로가 요번에 이제 그 5월 4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H마트에서.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마지막으로 교육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새로 진행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한인 사회가 꼭 알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미국 교육 장점이나 그 시스템 관계를 LA 교육국에 있는 그 수지오 박사가 오셔서 이제 짚어주시게 됩니다. 네. 그걸로 이제 여성의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임남순 선생의 춤 강연.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1년에 14개 세미나라면 한 달에 1개 이상 하는데 그 준비만 해도 만만치 않겠어요. 예, 그저 되는 대로 합니다. 그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용기가 많다고 할까요? 네. 다른 분들은 특히 아카데미아 교육 대학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또 하셔서 하는데 저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우선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는데 항상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다 최선을 못 다한 것 같아서 항상 미련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2007년 봄인데 지금 한인 사회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즘은 그래도 또 그 한인 회장 선거가 네. 다가와서 또 하시겠다는 분이 열심히 뛰고 계신 게 참 보기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이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다가 또 많이 또 그만두시고 네. 정말로 하시겠다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다니시는 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할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 한인회 뭐 여러 가지 일로 조금 좀 침체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결집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예. 그동안 한인회 부회장으로 또 학자로서 한인사회 다양한 사업을 하셨었는데 네. 시카고 한인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인사회가 가진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인 사회, 한인 동포 사회의 장점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한 이슈에 팔팔 끓지 않는다는 거. 점잖죠. 점잖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 여기서 맨날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다른 쪽에서 보실 때는 이슈가 큰 게 있어도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고 또 너무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고 그저 모든 일을 침착하게 대하신다는 게 한인 사회의 우리 장점으로 보겠고요. 반면에 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정작 큰 힘을 함께 모아주셔야 되고 함께 참여를 해야 되시는 일에도 너무 점잖으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꼭 나한테 관련이 된 일이 아니라도 나한테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도 한인 사회에 관련된 일이고 우리 그 동포 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고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 자신부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는 버려야겠다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네. 매우 동감합니다. 또 우리 한인 사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뜨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공자님 말씀에도 좋은 엄마는 3번을 이사할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동포 사회만 해도 시카고에서 점점들 벗어나셔서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시고 있는데 그 정말 그 공립학교들의 그 학교 수준이 미국에서도 10위권에 드는 그렇죠. 학교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시카고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열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구태여 그 동부 쪽을 보내시지 않아도
대학도 뭐 미국에서 손꼽히는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노스웨스턴이라든지 뭐 또 U of I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으로 정말 손꼽히는 학교고 이렇게 여러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시카고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경관도 참 아름답고요. 아우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죠. 네. 네, 이 새봄과 함께 우리 한인 사회에 가지는 바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겠습니까? 새해 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고 관망하는 자세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자세를 좀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카고가 2016년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 그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좀 함께 나서서 시카고를 알리는 일부터 또 우리 동포 사회가 이제 이만큼 자라서 우리 2세, 1.5세들이 그 메인스트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면서 좀 더 메인스트림 쪽으로 행사를 함께 참여하고 함께 뛰는 이런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 저도 함께 갔습니다. 박기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죠? 네. 학교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자랑할 게 많아요. 이게 시간 많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으셔서 사실 뭐 큰 대학들, 동부 쪽 대학들, 뭐 서부 쪽 대학들, 또 시카고에 그냥 보내기 싫어서 시카고나 일리노이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계시려면은 뭐 꼭 뭐 시카고 대학을 가라, 노스웨스턴을 가라, U of I를 가라 이러시는데 사실 어느 학생이나 다 그렇게 재능이 있고 또 다 이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의 특성을 아이들마다 학생들마다 다 그 뛰어난 부분이 다른데 만일 공부 쪽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그 학생의 적성에 맞춰서 가까운 학교에 프로그램이 적당한 학교에 보내셔서 거기서 특히 우리 노스이스턴 같은 대학은 조그만 주립되기 때문에 투이션도 훨씬 그렇죠. 싸고 또 그런가 하면은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많아요. 저희 학교는 특히 작은 학교로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디벨롭이 돼 있고 여러 학교랑 시스터 스쿨을 맺고 저희 학교에서 한국 학교랑 시스터 스쿨을 맺고 있는 교환 학생,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것만 해도 공주 영상대하고 명지대 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주 영상대에서는 매년 그 교수님이 한 분 나와 계시고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6주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명지대에서도 매 학기 2명씩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세들이 1.5세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 전공 과목 가까운 데서 싼 값으로 여러 프로그램 즐기면서 또 우리 안어 프로그램도 있어서 투이션도 많이 제해질 수 있고 여기서 좋은 GPA 가지고 대학 크레딧 받고 또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명지대나 공주영상대 또 뭐 프랑스 쪽에도 이렇게 여러 학교에 학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그 익스피리언스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그렇게 좋은데 큰데 학교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투이션 싸고 가깝고 한 저희 학교도 좀 좀 이렇게 보내시면은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글로벌 소사이티, 글로벌 월드에 맞는 그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여기서 공부 잘해서 GPA 좋게 해서 정말 동부 쪽이나 원하시는 대학에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는 또 다른 학교가 없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코리안을 마이너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전공 과목 이외에 코리안을 마이너로 택하시면은 뭐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가셔서 그 마스터 프로그램이나 닥터럴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국어를 외국어로 클레임 하실 수 있고 네. 또 그 계속해서 에이시안 스타디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군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네. 그 학교가 또 시카고에 자리한 만큼 다양한 소수민족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가 미국에서 몇째 안 가는 아주 그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학교고요. 미 중서부에서는 1등입니다. 네. 그 가장 소수의 민족이 많이 모여 있는. 네. 그러니까 대학에 오면은 그 무엇보다도 공부도 공부지만 다민족과 어우르는 이런 소셜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동부대학에서도 뭐 에이시안들, 뭐 아프리칸들, 뭐 이런 하다못해 특혜까지 줘가면서 그렇죠. 소수민족들 끌어들이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그런 인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스킬을 배우는데도 최적입니다. 네,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좀 좋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놀시스턴 대학에서 한국과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에이시안 프로그램을 맡아서 노스이스턴에 와서 이제 한국어도 집어넣고 일본어, 중국어도 다시 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학교 일을 많이 했고 해서 코리안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어서 코리안 프로그램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교수들 간에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헤리티지 컨퍼런스에 커미티를 모으는데도 이분들이 이게 에이시안 아메리칸 컨퍼런스냐 코리안 헤리티지 컨퍼런스냐 그래서 제가 코리안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조금 반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을 많이 알고 있고 네. 한국 프로그램 하는 거를 당연시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 퍼실리티는 아마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한국 관련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오죽해야 이제 그게 코리안 프로그램으로 에이시안 프로그램을 전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크리티사이즈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과목들을 강의하고 계신가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거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라고 네. 해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이렇게 조정해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이니즈 아메리칸, 재패니즈 아메리칸, 뭐 필리핀어 아메리칸, 인디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 또 이런 재패니즈 아메리칸들의 어떻게 이미그레이션이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시카고에 정착하게 됐으며 어떤 문화 배경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고 살고 있나 이런 거를 미국 학생들한테 또 에이시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세미나 코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 인스티튜트를 런하고 있으니까 코리안 과목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안 인스티튜트라고 하면 한국 연구소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네. 이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육 정책이 제 전공 과목이고 또 그 전에는 제가 그 커리큘럼 앤 인스트럭션으로 교과 과정을 네. 다루는 그 공부를 마스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닥터 공부도 교과 과정으로 하다가 교육 정책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를 가르치고 계획할 때마다 이 교과 과정을 먼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편성을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보다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고 만들고 실행하고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제가 학자 쪽의 분야로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제가 가르치는 분야를 어떻게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각 에이시안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캄보디안 커뮤니티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고 내년에는 무슨 또 뭐 인도 커뮤니티에다가 중점을 두겠고 이렇게 필리피노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1년에 하나씩 데라를 요번에는 캄보디안 커뮤니티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래서 요번에 센텐스드 홈이라는 것도 이제 유치를 해서 다른 대학이랑 함께 보여주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개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언제 미국에 오셨습니까? 저는 75년도에 왔습니다. 그럼 32년이 됐네요. 예, 엊그제 같은데요. 네. 그때 어디에 처음 거주하셨어요? 처음에 플라스키하고 에디슨 있는 데에서 살았습니다. 시카고도 참 많이 변모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쪽에 가보면 그쪽은 변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카고 쪽은 몰라보게 변한 것도 많은데, 저도 함께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있다 오시는 분들, 멀리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처럼, 너무 달라졌어. 이런 거는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동포들의 생활하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직업상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행동거지, 이렇게 미국에 동화돼 가시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네, 동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올림픽을 유치할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의 생활의 질도 더 윤택해지는 걸 보면서 또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족은 제가 딸 둘과 함께 있는데 그 딸 둘도 다 자기 직업을 가져서 하나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고요. 하나는 세인루이스에 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꿈이 대학 교수였습니까? 저는 그저 보고 자란 게 선생님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전부 그냥 교육 분야에만 관련되신 분들이라 저는 제가 또 교육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할 줄 아는 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평생 직업이 됐고요. 근데 워낙에 어렸을 때는 꿈이 좀 외교관 생활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플로매틱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전공도 처음에는 불어를 했는데 결국은 뭐 불어 교육 불어를 가르치는 전공으로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제가 불어에 관심을 가진 거는 외교관은 불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도 좀 한국을 알리는 일 또 코리안 아메리칸 동포 사회를 알리는 일 그런 거를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시카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거기에서 글로벌 시카고 거기에서 익제큐티브 커미티로 일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외교 일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직업이었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아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대학 교수가 됐던 과정, 75년에 이민 오셔서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가 처음부터 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불어 선생님으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시카고 퍼블릭에
그 바일링골 선생님으로 그 국민학교에서 그러니까 동포 그러니까는 교포 그러니까 그때 카디미논 동포 학생들 영어를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 그런 가정분들 도와드리면서 이제 그 영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영어 가르치고 그 과목들을 도와주던 그런 바일링골 선생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4학년 맡고 5학년 맡고 7학년 7, 8학년 소셜 스터디 가르치고 이러다가 근데 가르치려니까 자꾸 코스를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에 코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커리큘럼도 연구했고 그래서 교육 정책도 연구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쌓인 그 학점을 가지고 공부를 좀 끝내봐야겠다 해서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박사 받고 나니까 이제 대학으로 좀 옮겨볼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열심히 준비하신 세미나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인식이 변화되는 걸 볼 때 또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 이런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어떤 거는 별 반응을 못 얻고 어떤 거는 뜻하지 않게 너무 큰 반응을 얻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게 미국 사회는 먹히는구나. 이런 게 우리 한인 동포 사회는 관심을 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또 그런 분야를 좀 더 연구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을 알게 되고 아시아를 알게 되고 미국을 알게 되고 해서 감사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끝으로 2007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2007년 저희가 요번 정말 가능하다면 아직 그게 허가는 안 났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박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내셔널 리더십으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아시아 그 자문으로 같이 지금 그 박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번 9월부터는 이제 저희 학교에 인터내셔널 센터가 발족이 될,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지만 인터내셔널 스타디즈하고 인터내셔널 센터 안에 인터내셔널 스타디가 생깁니다. 그 안에 박사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그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동북아시아를 맡는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의 연구하는 그 박사 학생들을 담당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연구를 리소스를 찾기 위해서 일본을 보내야 된다, 중국을 보내야 된다, 한국을 보내야 된다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학교가 어딘지, 가장 적합한 패컬티가 누군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 교수님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은 밖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앉아서 교수님을 더 알게 돼서 즐거웠고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들, 세미나들 잘 이루시길 바라고 또 학자로서 품은 꿈들 멋지게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보통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힘보다 단 한 사람의 힘이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엉뚱한 소문을 믿고 100명이 나를 욕해도 날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 모두가 넌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내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의 애인. 자기 일만 하느라고 모두 바쁠 때 시간 내서 날 도와주고 챙겨주는 단 한 사람의 선배. 네, 생각해보면 우린 수많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한 사람의 힘 덕분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내 곁에 나만의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경제학입니다. 자, 이 말을 남기면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